두꺼운 비닐로 일단 습기를 막는 비닐을 까는 작업이고요. 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콘크리트를 불 때 조금이라도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철근과 기타 펑틀이 세워질 위치에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네, 지난주에 나간 방송을 제가 봤는데, 네. 야, 이것만 계속 꾸준히 보다 보면은 집 하나 짓는 건 그냥 뚝딱 학습하게 되겠더라고요. 이번 편은 어떤 과정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난 편은 아시다시피 그 도로 진입 사항이나 건축 인허가 되기 전에 그 서류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고 건축 자재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자재들이 들어와서 기초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요,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 자재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진입니다. 당연히 이제 철근이 들어와 있고요, 가설 자재들, 건축을 하기 위한 가설 자재들과 형틀 그리고 단열재 사진이 보이네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비닐, 그러니까 버림 타설을 하기 전에 바닥에 있는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두꺼운 비닐로 일단 습기를 막는 비닐을 까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는 단열재를 깔게 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버림을 하게 됩니다. 버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목 작업을 해서 건물에 들어설 형틀이 들어설 위치를 선정하게 되고요. 철근과 기타 배관, 전기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기초 공사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철근에 묶어지는, 그러니까 2층에 올라가서 그대로 내려오는 이런 배관 작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고 중요한데요. 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콘크리트를 불 때 조금이라도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정을 해두는 이런 보강 작업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사하는데 기일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보통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 인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 기초 작업은 가장 바닥의 작업이기 때문에 이 작업이 확실하게 돼야 나머지 건물이 똑바로 올라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위층으로 올라가는,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배관들 또는 전기 선로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지만 나머지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 작업은 서두르기보다는 좀 천천히 확실한 공정을 밟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생 작업 포함인가요? 예. 양성 작업까지 하면은 거기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또 어떤가요? 계절에 따라 달라요. 부더운 여름에는 아시다시피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이렇게 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돗물을 이렇게 위에다가 살짝 뿌려주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거고, 겨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양생이 좀 천천히 되겠죠. 그래서 보통 겨울에는 3일에서 4일 정도는 양생 기간을 더 오래 둡니다. 근데 양생 기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두는데 정말 확실하게 하려면 더 두기도 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 보시는 사진은요, 기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배관들과 기초 그 전기 선로들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요.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이런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밀린다거나 또는 깨진다거나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하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장분들은 구석구석 다니면서 형틀 목수들이 작업을 할 때 밀릴 것이 예상되는 부분에 좀 더 보강을 해주는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되고, 전기나 배수관 공사를 한 곳에도 꼼꼼히 따지셔서 무거운 콘크리트를 불 적에 밀리지 않고 깨지지 않게 이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참 집 짓는 과정을 보면서 궁금한 게, 네. 배관, 그러니까 전기 배관 같은 거를 미리 다 심어 놓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네네. 그런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건 다 설계도를 이해를 하고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준공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났고요. 약간 정도는 틀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그 건물에 들어설 자리를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데요. 건축에서는 먹을 튄다 또는 버림을 친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면, 내가 건설할 곳에 도화지를 만드는 그 버림탑이에요. 얇은 도화지, 시멘트를 묵은으로 얇은 도화지를 쭉 깔아서 먹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대략적인 철근과 기타 형틀이 세워질 위치에
이렇게 먹을 그리게 되고요. 그 위에 형틀이 세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형틀이 세워지고 나면 그 사이사이에 전기 배관들과 또는 그 배수관 또는 뭐 상수관들이 이어질 곳을 지정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도면을 참고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반장님이나 기타 소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도면을 수정해야 되는 작업들이 꼭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배관이 도면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형태를 세우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가까운 쪽으로 배관을 하는 것이 훨씬 배수가 더 편하겠다 하면 중간중간 건축사무소와 연계를 하면서 도면이 수정되는 작업이 항상 같이 동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타설을 할 적에는 구석구석 뭉치거나 빈틈이 생기지 않게 장화를 신고 작업 인부들이 구석구석 꼼꼼히 밟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생기는 현상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새 건물 가보시면 면이 매끄럽지가 않고 울퉁불퉁하게 골재형 자갈들이 이렇게 두드러져 있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처음에 타설을 할 적에 구석구석 안에다 밀어넣어주고 또는 면을 매끄럽게 잡아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발로 꾹꾹 밟아주기도 하고 장비를 이용해서 섞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숙하게 되면 면 처리가 이쁘게 나오지 않고요. 형틀을 떼놨을 때, 유로폼을 떼놨을 적에 골재형 자갈들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인부들이 이 콘크리트가 굳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특히나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나라시 작업이라고 해서 판판하게 이렇게 면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는데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고 면을 매끄럽게 잡아주는 것이 다음 공사 공정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 어떤 분들은 어차피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소홀히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공사 현장이 좀 말끔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는 과정이 조금 정리가 덜 되고 이렇게 진행하고 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하나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작업 인부로서도 효율이 높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작업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훨씬 기분 좋고 상쾌하게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타설조차도 최대한 매끄럽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작업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위험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층 기초 타설이긴 하지만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펌프카가 들어오고 또 고정하는 단계에서 펌프카가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단단한 곳에서 펌프카를 고정을 시켜야 되고 펌프카를 혹시라도 중간에 구석을 넣기 위해서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지목을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임무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나마 건축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고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그런 의도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건축되는 과정이나 완성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건축을 계획 중이신 분은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